고속도로 위 친정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정신없이 달리던 차 안이었어요.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를 던졌고 그 순간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이 길이 참 좋았어요. 수도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서해시에 직장이 있는 저희는 딱 중간 지점인 신도시에 신혼집을 얻었죠. 완벽한 출발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서 딱 15분 거리 고속도로 나들목 바로 앞에 시댁이 있었어요. 남편은 주말마다 친정 가는 길에 시댁에 들르자고 했고 저는 그 제안이 마냥 사랑스럽게만 들렸죠. 솜씨 좋은 며느리로 인정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제가 만든 궁중 떡볶이를 시어머니가 맛있게 드실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금요일 퇴근 후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재료를 손질하는 건 당연한 일이 되었죠. 주말 아침에 달콤한 늦잠은 사치가 되어버렸고요.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남편에게 그냥 가자고 말해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피곤함보다 어머니의 서운함을 먼저 걱정하더군요. 유진이 떡볶이가 아니면 맛이 없으시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그렇게 5년 동안 친정으로 가는 길은 시댁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경유지가 되었어요. 정성으로 포장된 궁중 떡볶이라는 통행료를 내야만 저는 부모님을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거죠. 사건이 터진 건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막 떡볶이 재료를 볶기 시작했을 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아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다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만들던 떡볶이는 그대로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었죠. 오빠, 빨리. 엄마가 응급실 가셨대. 남편도 사색이 되어 차키를 챙겨들었어요. 차에 올라타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엄마 걱정뿐이었어요. 제발 별일 아니기만을, 제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 일 없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그런데 문제의 그 나들목이 가까워지자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니께 전화해서 급한 일로 못 들른다고 말씀은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전화할 정신이 어디 있어. 일단 병원부터 가자. 제가 소리치자 남편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며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어머니가 서운해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약속인데. 약속?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순간 지난 5년간의 모든 기억들이 기이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아팠던 날에도 밤을 새운 날에도 우린 어김없이 시댁에 갔어요. 그건 제 자발적인 선의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규칙이었고 저는 그 규칙을 한 번도 어겨본 적 없는 모범수였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죠. 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라고. 도대체 무슨 약속이냐고요. 남편은 한참을 우물쭈물하더니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할 때의 조건이었다고. 저희 집과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니 제가 시댁에 더 잘해야 한다는 시아버지의 조건. 그리고 남편은 친정 갈 때마다 저를 데리고 시댁에 먼저 들러 인사드리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였어요.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통행료의 정체는 떡볶이가 아니었어요. 내 부모보다 내 부모가 먼저라는 굴욕적인 의식, 바로 짓밟힌 제 자존감 그 자체였던 거죠. 그날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응급실에 도착해 링거를 맞고 계신 엄마를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죠. 아픈 엄마 앞에서 시댁 걱정을 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 치가 떨렸어요.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통보했어요. 이번 주말 아빠 생신인데 나 혼자 다녀오겠다고요. 남편은 잘못했다며 앞으론 절대 안 그러겠다고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친 후였어요. 금요일 저녁, 저는 떡볶이 재료 대신 아빠가 좋아하시는 고급 양주와 과일을 샀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제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은 정말이지 평화로웠어요. 토요일 아침, 남편을 남겨두고 혼자 차에 올랐어요. 시댁 나들목이 다가오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엑셀을 더 깊게 밟았죠. 5년의 굴레를 끊어내는 순간이었어요. 나들목을 그냥 지나쳐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순간 5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죠. 아니나 다를까 10분도 안 되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오늘 떡볶이는 간장 양념을 더 많이 했냐고 물으시더군요. 그 속에 숨겨진 칼날을 느꼈죠. 저는 숨을 고르고 최대한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친정 가는 길이고 오늘은 그냥 지나간다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5년간 냈던 통행료는 이제 그만 내겠다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서 불같이 문자가 쏟아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원망과 당장 돌아오라는 닥달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문자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친정에 도착하자 아빠는 환한 웃음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 어떤 경유지도 거치지 않고 오롯이 부모님을 위해 도착한 그 길이 얼마나 가볍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 남편이 헐레벌떡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부모님이 보시는 앞에서 제게 무릎을 꿇었죠.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을 용서해달라며 저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빌었어요. 저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었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앞으로 시부모님은 당신이 알아서 챙기고 이 고속도로는 오롯이 우리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될 거라고요. 그 후 많은 것이 변했어요. 남편은 주말마다 혼자 시댁에 가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게 전화하지 않으시죠. 저는 주말 아침이면 여유롭게 늦잠을 자거나 엄마가 좋아할 반찬을 준비해요. 이제 친정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더 이상 의무와 굴욕의 길이 아니에요. 설렘과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이 되었답니다. 저는 5년 만에 제 길의 진짜 주인이 되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연을 읽어드린 AI,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